윤영호 전 본부장이 언급했던 통일기구와 접촉한 이재명 정부 장관급 인사 4명 중에 오늘 두 번째 인물도 언론에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종석 국정원장이었습니다. 2002년 대선 캠프 때 이종석 원장을 윤 전 본부장이 직접 만났다라는 건데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이 이재명 대표의 멘토인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 이거 지금 메시지도 특검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오늘 이종석 원장은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번 만난 적은 있는데 이후에 어떤 접촉도 없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오늘 뭐 전재수, 이종석, 윤영호 본부장 아무런 언급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윤영호 본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예정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재수 장관까지도 저는 어떤 적극적으로 여기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엄정 수사를 하라고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로서도 적극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뭐 여야를 가리지 말고 어떤 정치인이 어떤 부당한 목적으로 정해진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야를 나눠서 구분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지금 심지어 권성동 의원은 구속까지 돼 있는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거기에 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뭐 민주당이 되었던 국민의힘이 되었던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시급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단순히 부인하고 끝날 문제인가? 이건 윤영호 본부장에 대해서도 진술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민중기 특검이 확보한 증거가 참 많아요. 통일교 내부 문건 중에는 이런 표현도 있답니다. 2022년 대선 앞둔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A씨를 접촉해야 한다. 이게 지금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이에요. 이 최측근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이건 특정이 안 됐습니다만 최측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정진상 씨 아닙니까? 정진상 씨 실명도 윤 전 본부장의 통화 녹취록에 또 등장한답니다. 윤 전 본부장과 이 전 부회장의 통화 녹취록.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이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직접 총재 뵙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정진상 쪽에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녹취록이 남아 있어요. 오늘 이종석, 전재수, 이종석, 정진상까지 이런 이름들을 윤 전 본부장이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종교기관이 뭐 불교나 다른 종교기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을 앞두고 특히 통일교와 같이 개별 사업이 많고 또 국내외적으로 언론기관까지를 갖고 있는 거대한 어떤 재단과 법인 이 집단에서는 정치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시기나 총선 시기가 되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라인을 형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접촉이 있었다 없었다가 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어떤 요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청탁, 그 청탁의 대가가 이루어졌는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확실하게 프레임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산발적인 어떤 분산된 정보들의 조각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민특검이 조금 더 정치하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예컨대 지금 상태에서는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맡게 하더라도 나머지 여당과 관련된 사건을 이첩을 한다든지 다른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국민들이 봤을 때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우리는 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쪽은 알고도 못한다. 하지만 사실은 다 수사 과정은 별건 수사를 다 하고 있는 이런 자기 모순을 좀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이 녹취록에 여기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이 왔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녹취록의 다른 표현에는 이재명 후보 쪽이 연락이 왔어요. 이런 내용들도 혼재가 돼 있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얘기가 나오고 정진상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본부장이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전직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이 왔다라고 말을 했고 직접 총재를 뵙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예방하기 위해 통일교 직접 접촉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예방하여 큰절을 올린 적이 있는지, 윤영호 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는지 국민께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사실은 이 미국의 정치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예. 미국의 정치권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 선거 때마다 매년 사실은 평화 서밋이라는 그 큰 이 세미나를 열어요. 통일교가. 이제 그 세미나에 미국의 거물들을 초청합니다. 전직 부통령, 전직 대통령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 많이 초청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그런 분들을 국내에 있는 후보들이 만나기를 원해요. 아무래도 외교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마 당시에 통일교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 하려면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초청해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좀 국민의힘에 하려면 공화당 쪽 사람들, 이제 펜스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초청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이 국민의힘 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으로 이제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담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이제 위성락 지금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제1차장이 또 펜스 부통령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로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교가 특히 일본의 같은 경우도 일본 정치 거물들을 직접 불러와서 우리 정치권 인사들과 어떤 면담자를 만들어주고 하는 거는 통일교가 꽤 큰 로비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통일교의 어떤 저런 이렇게 정치권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그때 상황을 보면 결국은 아마 이제 이 민주당 측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미국의 거물들과 좀 만나고 그림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통일교 측에서 접촉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좀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그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과 저렇게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지금 국가안보실장과 제1차장을 지금 직접 만나는 그렇죠.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저런 걸 통해서 통일교가 자신의 어떤 역량을 지금 활용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당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캠프 측도 충분히 통일교 측과의 관계성을 저는 가져가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